철. 철은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넣고 가열하는 거야. 용광로에다가 철광석, 이제 산화철이지 녹슨철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코크스라고 하는 번개탄 같은 걸 있어. 번개탄 같이 생긴 거. 그거를 집어넣고 같이 가열을 해. 그거를 같이 가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철이 만들어져. 자, 그 과정을 선생님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요거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용광로 안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집어넣는데요. 자, 코크스를 태우면,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옆에다 좀 적어둡시다. 탄소 덩어리인데 원래 이 탄소는 산소랑 만나면 뭐가 돼야 돼? 이산화탄소가 돼야 정상이야. 근데 산소를 조금만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탄소가 야 내가 다 가질래, 내가 다 가질래, 지들끼리 서로 싸운다고. 물론 지능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그냥 나눠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탄소가 하나의 산소를 나눠 가져서 두 개의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이게 뭐더라? 불완전 연소야.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 아니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화재 현장을 가보면 본 적 있니? 화재 불난데 가본 적 있니? 지나가다라도 보면 겉부분은 그냥 재가 돼서 다 타버렸어. 근데 그 안쪽은 어때? 까맣지. 그을음. 왜 그럴까? 산소가 거기까지 들어가질 못하니까. 겉부분은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다 타버리는데 완전 연소가 돼서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 죽기 전에 먼저 이미 질식을 해. 일산화탄소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일산화탄소가 어디서 보통 많이 발생하느냐? 밀폐된 공간에서 뭔가를 태우면 문제가 생겨. 뭔가를 태우면.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같은 거 말고 이렇게 뭐 불을 피우는 거지. 막 캠프파이어 같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자동차에서 막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나타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태워버리면 그 안에 일산화탄소가 생겨버린다. 그게 불완전 연소야.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 매우 구조가 불안정해. 왜냐? 보통의 분자들은 내가 전자를 하나 주면 너도 전자를 하나를 줘야 돼. 똑같이 주고받아야 돼.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전자를 2개 줬는데 산소가 전자를 4개를 줬는데 탄소는 전자를 2개밖에 안 줘. 불합리한 결합인 거야. 하나는 4개를 줬는데 하나는 2개를 줘가지고 요렇게 결합을 시켜버린 거야. 3개를.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한 결합인 거지. 그러니까 이 일산화탄소는 주변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보이면 거기에 산소를 뺏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 그걸 우리 산화성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은 용광로에 코크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가 누구랑? 이렇게 산화철이라는 게 보통 녹슨철이지. 우리 녹슨철 보면 약간 붉은색으로 녹슬어 있잖아. 그치? 그런 산화철이랑 이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에 있는 산소를 하나씩 다 떼어가. 산화철에 있는 산소가 3개지. 이 3개의 산소를 일산화탄소 3개가 각각 하나씩 가져간다고. 맞니? 이걸 가져가면서 얘는 철이 돼버리는 거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돼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 과정이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요 2번까지. 3번은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아서 예전 교육과정에는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아서 내가 따로 설명을 안 하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철광석이라고 하는 암석을 집어넣으면 돌성분들 있지? 그 돌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 이 슬래그야. 그래서 우리는 1번하고 2번까지만 조금 옆에다가 적어둡시다. 1번하고 2번. 주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요 반응식, 요거 2개 반응식만 기억하면 돼요. 거의 이것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 외에 우리가 반응식이라던가 어떤 좀 기억을 해야 될 내용들은 식생활에서는 암모니아 합성 방법, 화보법, 화보부수법, 그 다음에
의생활에서는 나일론, 캐러더스, 최초의 합성 섬유. 그 다음에 주거 생활에서는 이 철의 재련.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가 포인트더라라는 거. 됐지요?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라고 하는 친구들 혹시 본 적 있니? 공사 현장 가면 이렇게 포대 같은 거 해가지고 아저씨들이 물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굳히는 게 시멘트야. 자, 이 시멘트는 뭐냐면 어떻게 만드냐? 그 시멘트 가루는 조개, 산호초, 분필 같은 탄산칼슘들을 가열을 해. 토치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탄산칼슘이 CaCO3거든. 자, 이거는 그냥 반응식은 내가 그냥 적어줄게. CaCO3인데 이 친구를 가열하게 되면 CaO하고 CO2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탄산칼슘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CaO,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이게 생석회야. 이게 생석회. 얘를 물이랑 반응시켜서 굳힌 게 바로 시멘트인 거야. 됐나요?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 굳지. 근데 얘들을 계속 움직이면 잘 안 굳어. 그래서 이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넣어가지고 돌돌돌돌돌돌 돌리는 게 바로 레미콘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콘크리트라고 불러. 콘크리트.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섞은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 콘크리트의 특징, 압축하는 힘에는 굉장히 강해.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높은 건축물들 질 때는 누르는 힘이 세잖아. 그래서 그거를 콘크리트를 많이 써. 근데 문제는 반대로 얘들이 팽창할 때는 쉽게 갈라져. 그러니까 부실공사한 그런 곳 가보면은 벽이 이렇게 틈이 막 이렇게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게 콘크리트가 이 장력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압축하는 힘에는 강한데 벌어지는 힘에는 되게 약해서 이렇게 쩍쩍쩍쩍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시공을 해야 돼. 이미 팽창한 상태로 되게끔. 겨울에 시공을 하게 되면 어때? 겨울엔 수축한 상태로 얘들이 있잖아. 그러다가 여름이 돼서 팽창해버리면 그냥 쫙쫙 갈라지는 거야. 위험할 수 있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 게, 가운데다가 콘크리트 무너지지 않게 철심을 박는 거. 그게 철근 콘크리트.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지. 얘들은 사실 다 이거 안 해도 돼. 철만 알아두면 돼.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잘 쓰진 않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쓰던 재료가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찬민아, 그거 잠깐만 들어줘봐. 뒤에 저기 블라인드 살짝만 올려봐. 저기 올리면 지금 은색으로 돼 있지, 창틀이. 그치? 저게 알루미늄이야. 요즘은 잘 안 써. 오래된 건물이나 저렇게 돼 있는 거야. 요즘은 뭐 쓰냐? PVC라고 해서 하얀색으로 돼 있지. 대부분 유리 니네 베란다 이 창틀 보면 대부분 하얀색으로 돼 있지. 그게 다 이제 PVC. 요즘엔 더 좋은 단열재를 쓰는 거고, 과거에는 저거를 썼어. 왜? 금속이니까 튼튼해. 그리고 가벼워. 무겁지 않고 가벼워. 그러니까 창문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는 저걸 많이 썼다는 거지. 최근에는 저거 알루미늄 어디에 쓴다? 비행기.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튼튼하면서 가벼우니까 비행기의 몸체를 만드는 금속들이 대부분 알루미늄이야. 떠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리는 뭐 다 알지. 유리 모르는 사람 없지. 석영에서 추출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산화규소,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이게 석영의 주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런 유리들 요즘에는 뭘로 만들어? 되게 많지. 2중창, 3중창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단열 유리도 있고, 그다음 방탄 유리도 있고, 그다음 무슨 물방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반투명하게 만든 유리도 있고, 아예 불투명하게 만든 유리들도 있고, 그렇지? 다양한 종류의 유리들이 또 있더라. 그다음 스타이로폼, 뭔지 알지? 스티로폼. 이런 건물들 질 때는요,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을 이만큼씩 넣습니다. 왜? 단열을 위해서. 단열재, 열을 차단해주니까. 니네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 살 때도 스티로폼 통에다가 집어넣어주잖아. 그리고 그 안에 드라이아이스 넣어놓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녹지 않잖아. 이게 스타이로폼이야. 그래서 단열재를 이용해서 외부의 열이 침입하지 못하고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것도 잘 안 쓰지. 스타이로폼도 안 쓰고, 요즘에는 이렇게 우레탄 폼이라고 이렇게 쏘는 거 있어.
쓰면 얘들이 부풀어 올라. 이렇게 부풀어 올라.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단열 효과가 좋으니까 공기층도 생기고. 그리고 이거 말고는 뭐 요즘에 그냥 유리창에 붙이는 뽁뽁이도 사실은 단열재 하나지. 뽁뽁이 붙이는 것도. 그다음 페인트는 뭐 건물의 미관, 그러니까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거에도 쓰이지만 최근에는 뭐야? 기능성 페인트, 뭐 방수 페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뭐지? 뭐 친환경 페인트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벽지 대신에 페인트를 바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페인트. 그리고 외부로부터 뭐를 차단해주는, 그러니까 산소라던가 아니면 물을 차단해주는 방수 페인트도 그렇지만 산소를 차단해주면 금속 같은 것들이 녹슬지 않는 거. 지금 이런 것들도 다 페인트 같은 걸로 칠해 놓은 거야. 그냥 쇠를 그냥 갖다 놓으면 금방 녹슬어서 부셔지니까, 부식돼 버리니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 미래 주거 문제들 뭐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고. 건물을 잘 지었으면 두 번째로 또 뭐를 해야 돼? 난방도 중요하니까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뭐를 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연료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 주방기구 같은 것들도 만들고, 고무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다양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을 통해서 생활용품의 원료로도 이용이 된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건강 문제입니다. 이 건강 문제는요, 최초로 합성 의약품이 등장한 게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이 아스피린이라는 건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고요. 호프만이라는 학자가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추출을 해내.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자, 니네 백신 다 맞았지? 백신 맞을 때 뭐 먹으라 그러니? 약 뭐 먹으라 그러니? 타이레놀 먹으라 그러지. 근데 한참 그때 백신 저기 했을 때, 맞으라고 막 나라에서 권고했을 때 타이레놀이 다 팔려갖고 없었던 그런 시즌이 있어. 막 사람들이 막 타이레놀 사재기로 막 사다는 그런 시즌이 있어. 그때 그 질병관리청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꼭 타이레놀 아니어도 된다.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요 아세틸살리실산이야. 진통 해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스피린은 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이 있어야 돼. 그런데 미국에서는 슈퍼에서도 팔아. 아스피린은 영양제로 먹어. 미국 사람들은. 영양적인 학적인 무슨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약사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 아스피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진통 해열제들은 아세틸살리실산 계열 하고 아세트펜 뭐였더라? 하여튼 무슨 계열, 두 개의 계열로 좀 나눠져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니실린입니다.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연구를 하다 보는데 푸른 곰팡이라는 곰팡이 주변에 세균들이 번식을 못하는 걸 확인을 하고, 푸른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물질을 추출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페니실린입니다. 얘는 항생제. 자, 페니실린 항생제 밑줄, 아스피린 진통 해열제 밑줄. 항생제라는 건 세균을 죽이는 약품이 항생제입니다. 맞니? 됐니?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탄소화합물. 개념학의 문제랑 뒤에 대표자료 분석 문제, 이런 것들 문제들은 숙제입니다. 자, 탄소화합물은요, 우리 주변에 탄소가 무지하게 많아. 거의 없는데 없다시피 많아. 나무, 내 옷, 내 몸, 머리카락, 플라스틱, 종이, 고무 등등등의 탄소가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라는 녀석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소야.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을 저기다 적어놓은 유기화학이라고 불러.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학. 그리고 탄소 없는 것들 있지. 다 합쳐서 무기화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탄소 하나만으로 이렇게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이 나눠질 수 있는 정도. 심지어 이 원자들의 질량,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원자들의 질량의 기준도 탄소입니다. 왜? 우리 몸이 탄소 기반이거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대부분 탄소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다 탄소 기반 생명체입니다. 탄소하고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규소.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몸이 돌처럼 돼 있는 그런 외계인들이 있지. 뭐였지? 뭐지? 우주 이름이 생각. 마블에서 나온 건데. 가디언즈 맞지? 그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냐 뭐냐 하여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친구 돌멩이 있지. 그치? 돌멩이 한 명 있잖아. 친구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애들이 규소 기반 생명체야. 물론 발견되진 않았어. 탄소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규소 기반 생명체들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은 외계 생명체도 탐사를 하고 있어. 탄소하고 거의 성질이 비슷하고. 그럼 그런 애들은 대부분 몸이 돌멩이 같은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혹시 게임 중에 롤이라는 게임 알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알아? 몰라? 게임에 보면 꼭 그런 규소 기반 생명체들이 한두 개씩 있어. 롤에는 아마 말파이트라는 캐릭터가 비슷한 걸 보고, 스타크래프트는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어. 그런 애들이 대부분 이런 규소 기반 생명체야. 아무튼 지구상에 있는 건 아직은 없다잉. 지구에서는 탄소 기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탄소를 이용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의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탄소화합물. 이 중에서 탄소와, 이거 적어두십시오.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불러? 탄화수소라고 불러줘. 뭐라고요? 탄화수소. 자꾸 대답을 해야 돼. 말을 하면 뇌가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야. 탄화수소. 탄소화합물과 탄화수소. 그래서 우리 방금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우리 주위에 많은 물질들이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몸, 음식. 결국 음식도 또 다른 생명체잖아. 그치?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자,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원소가 탄소고요. 물론 가장 많은 건 아니야. 가장 많진 않아. 그렇지만 기본 원소가 탄소고.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고무, 아니면 세제 등등등 우리 주변에 엄청 많지. 종이 이런 것들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탄소화합물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원유라는 친구가 있어요. 원유는 거의 대부분 탄화수소입니다.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자, 원유를 뜨겁게 끓여서 증류탑에다 집어 넣으면 기화된 친구들이 이렇게 구멍을 타고 위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그러니까 위쪽은 끓는 점이 낮은 친구들이고 밑에는 끓는 점이 높은 친구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혼합물 분리할 때 배웠었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그래서 석유가스가 끓는 점이 가장 낮고 아스팔트가 가장 높은데요. 석휘등경중아. 앞 글자만 좀 기억해서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탄소의 수가 어떻다? 많더라.
끓는 점이 높을수록 탄소의 수가 많더라. 자, 그리고 요 원유를 가지고 추출하는 요런 녀석들이 각각에 이용이 되고, 물론 이 아스팔트의 찌꺼기를 또다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라던가 고무 같은 걸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탄소화합물의 수는 수천만 가지, 그리고 매년 새로운 수만 가지의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탄소는 이렇게 많은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탄소가 원자 번호 몇 번? 몇 번? 6번. 그럼 원자 번호가 6번이라는 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6개라는 뜻이야. 그 전자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껍질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첫 번째 안쪽 껍질에 전자 2개가 채워져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채워져 있어. 그래서 총 6개의 전자를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안정해지려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해? 8개가 돼야지 안정해. 첫 번째 껍질에 2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있는데 8개가 돼야 안정하다라는 거지. 8개가 되기 위해선 전자가 몇 개가 부족해? 4개가 부족하지?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전자를 공유합니다. 야, 내가 하나 빌려줄게, 너 하나 빌려줘. 내가 2개 빌려줄게, 너도 다 2개 빌려줘. 내가 3개 빌려줄게, 너도 3개 빌려줘. 4개는 아니야. 4개는 없어. 그래서 서로 간에 전자들을 공유해서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 과정에 의해서 최대 4개까지 빌릴 수 있거든. 4개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의 원자들, 여러분들 교육과정상 가장 많은 전자들을 빌릴 수 있다라고 보면 돼. 물론 대학에 가면 더 있긴 있지만 교육과정상 지금 배우는 거에서는 가장 많은 전자들을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빌려주고 빌려오는데 누구랑 어떻게 빌려주고 빌려올지 모르잖아. 그치? 굉장히 많은 형태의, 즉 여기 나와있지,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왜? 8개가 맥시멈이니까. 다른 물질하고도 빌릴 수 있지만 탄소끼리도 빌리고 빌려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탄소끼리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구조야. 여기 아래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탄소가 연결된 사슬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 사슬 모양은 있는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탄소 가지들이 달려있는 경우들, 즉 가지 달린 사슬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세 번째, 고리 모양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탄소끼리, 네 번째, 2개씩 빌려주는 이중결합, 다섯 번째, 3개씩 빌려주는 삼중결합을 할 수도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외울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자, 요 탄소수, 이게 그리스 숫자일 거야 아마. 1은 메타 들어봤어? 메타콘은 알지? 아이스크림 몰라? 월드콘을 잡겠다고 나온 게 메타콘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 물론 졌어. 아마 지금도 팔긴 팔 거야. 메타콘이라는 아이스크림 여기서 들어온 거야. 1등이 되겠다라는 메타. 에타 2를 의미합니다. 에타. 프로파 3, 뷰타 4, 펜타 들어봤니? 어디에 많이 써요? 보통 펜타 하면 뭐 펜타킬, 뭐 제 롤 5명 죽이면 펜타킬이야. 그리고 미국 국방성 펜타곤, 오각형이지 펜타. 6은 헥사, 7은 헵타. 지금 없는 것들 좀 써놔. 8은 옥타, 옥토퍼스. 9는 노나, 10은 데카,
디케이드라는 단어 아니 혹시? 디케이드가 뭐야? 10년이라는 뜻이야. 10년. 디케이드. 여기서 나온 거야.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 있지? 그게 8, 9, 10입니다. 근데 옥토버는 8월이 아니잖아. 옥토버는 몇 월이야? 노벰버는? 디셈버는? 그치? 왜 8월, 9월, 10월이 아니고 10월, 11월, 12월일까? 원래 걔들은 8월, 9월, 10월이었어. 옥토버, 노벰버, 디셈버가. 근데 달력을 로마시대 어떤 황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황제가 달력을 개편하면서 1년을 365일 12달로 바꿔. 그러면서 두 개의 달이 추가가 돼. 2월에 February랑 4월에 April이 추가가 돼. 걔들이 들어오니까 나머지가 뒤로 밀린 거야.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이 된 거고. 원래는 8월, 9월, 10월이었는데. 자, 요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의 화합물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화수소를 좀 보면은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게 탄화수소였었지.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태우면 CO2, 수소를 태우면 물. 그러니까 탄화수소 태우면 이산화탄소랑 물 생깁니다. 알겠냐? 자, 그리고요, 탄소 화합물 중에 탄화수소 중에, 자, 요거 좀 적어두세요. C가 N개가 있고 H가 2N 플러스 2개만큼 있는 화합물들을 우리가 알케인이라 불러. 뭐라고요? 알케인. CnHen. 그럼 N에 1이 들어가면 H는 몇 개야? 여기 1이 들어가면 여기도 1 들어가겠지? 그럼 수소 몇 개가 돼? 4개가 되겠지? 2에다 2 더하니까. 그지? 그럼 CH4가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짜잔, 메테인이야. 여기에 2가 들어가면 6이 되겠지? C2H6. 그게 짜잔, 에테인이야. 3이 들어가면 8, 4가 들어가면 10, 5가 들어가면 12, 6이 들어가면 14 이렇게 되겠지? 프로페인, 뷰테인이야. 자, 알케인 구조를 갖는 친구들은 이름 뒤에 에인이라는 걸 붙여. 에인. 에인. 그러니까 메타에서 요거 앞 지우고 에인 붙여주면 메트에인이 되는 거야. 그게 메테인이야. 탄소가 2개니까 에타지. 에타에서 아 지우고 에인 붙여지니까 에트에인이 되는 거고. 프로파지 3은 거기서 아 지우고 에인 붙여지니까 프로페인 되는 거고. 4는 뷰타지. 뷰타에서 아 지우고 에인 붙여지니까 뷰테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놀러 갈 때 그 이렇게 휴대용 가스 있지? 이렇게 흔들어 쓰는 거. 그거 무슨 가스라 불러? 부탄가스지. 그거는 예전 발음이야. 요 에인이 영어로 뭐뭐 AN이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안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뷰탄 이렇게 부탄 그래서 나온 거야. 지금은 부탄이라고 그러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게 부탄이니까 워낙 많이 쓰니까 알지만 그냥 슈퍼 갖고 아저씨 뷰테인 가스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잘 못 알아들어. 왜? 부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야. 뷰테인 알겠습니까? 프로페인, 프로판 가스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프로판과 부탄이 거기 들어있어. 이거 저기 휴대용 가스에. 자, 그리고 이 탄화수소들은 원유의 주성분, 아까 얘기했어. 석유의 주성분이고요.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 방금 얘기했었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연소 시에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료로도 많이 이용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탄소수가 많을수록 어떻다? 무겁다. 무거울수록 어때?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기 때문에 떼기가 어려워. 떼기 어렵다라는 건 끓는 점이 어떻더라? 높아진다.
떼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탄화수소가 바로 이 메테인이고요. 메테인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천연가스 들어봤지? 천연가스 어디에 쓰이니 보통? LNG 또는 CNG. LNG는요 Liquefied Natural Gas의 약자. 액화 천연가스. 왜? 기체로 보관하면 너무 큰 통이 필요하니까 액체로 바꿔서 보관해놓는 거야. LNG. 그 다음에 CNG는 똑같아. 압축해놓은 거야. 그냥 Compressed Natural Gas의 약자. 얘들을 압축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왜? 그래야지 더 많은 양을 보관하고 연료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이고요. 공기보다 어떻더라? 가볍다. 물에 잘 녹지 않고요.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낸다. 자, 요 연소식 요거 적어둡시다. CH4 메테인은 두 개의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 하나 그리고 물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됐죠? 자, 넘어가서요. 화학식. 자, 화학식이라는 건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표현해놓은 게 화학식인데, 그 중에서 분자들을 표현해놓은 요 옆에 분자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분자식. 우리가 알고 있는 CH4, C2H6, C3H8 이런 게 분자식입니다. 자, 분자식과 더불어서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실험식이라는 친구가 있어. 실험식. 실험식은요,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화학식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면 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할 때 우리가 실험식을 써. 가장 간단한 정수비. 근데 잘 안 써. 왜? 실험식을 쓰면 못 알아봐. 예를 들면 이거야. 에테인은 C2H6지. 맞니? 그럼 실험식으로 쓰면 2대 6이니까 1대 3이야. CH3야.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뷰테인은 C4H10이니까 2대 5니까 C2H5야.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실험식은. 알겠지? 지금 C4H10, C2H6는 분자식이고, 그거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CH3와 C2H5로 나눠준 게 실험식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구조식은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어떤 구조를 결합선을 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구조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할 게 바로 뭐야? 이 시성식이야. 시성식은요, 밑줄 치십시오. 작용기를 따로 나타낸 화학식. 여기가 아니다. 작용기를 따로 나타낸 화학식을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불러. 이게 뭘까? 자, 최씨, 최군, 최양, 최여사. 뒤에 거 들으면 우리가 이미지가 상상이 되지. 최씨 그러면 누구야 보통? 나이 든 아저씨들, 그치? 최씨의 성을 가진 아저씨들을 최씨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치? 최군, 젊은 남자애들, 그치? 최양, 젊은 여성들. 최여사, 나이 든 아주머니들, 그치?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저씨냐, 아니면 젊은 남자냐, 젊은 여자냐, 아니면 나이 든 여자냐를 알 수 있지. 맞니? 그런 식으로 물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작용기라는 녀석을 뒤에다가 따로 붙여준 거야. 그걸 시성식이라고 불러. 작용기. 알겠습니까? 자, 그 작용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어디 갔노? 여기 있다.
요게 작용기입니다. 요거 시성식 근처에다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뒤에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다음 장 정도? 다음 페이지 옆에 공간 있나? 거기다가 좀 요거 적어줍시다. 요거. 자, 탄화수소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거야. 그치? 거기에 붙은 작용기가 얘냐. 자, OH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아까 탄화수소에서 수소를 하나 띄어내고, 왜냐면 얘들이 붙으려면 뭔가 붙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기존에 붙어있던 수소를 하나 띄어내고 OH라고 하는 하이드록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작용기의 이름이 하이드록식이야. 이 OH라고 하는 하이드록식이가 붙어있는 물질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알코올이라고 불러줘. 알코올. 또 수소를 하나 띄어내고 거기에 카복실기라고 불리는 COOH라는 작용기가 붙어버리면 그거는 카복실산이라고 불러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뒤에 가로에 있는 이 녀석들은 요 작용기의 이름이고, 앞에 있는 건 그 작용기가 붙은 물질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수소가 하나 떨어지고 CHO라고 하는 알데하이드기가 붙으면 그 붙은 물질들을 전부 알데하이드라고 붙여주고. 근데 보세요. 요 위에 거하고 조금 다르게 좀 밑에는 지금 뭐가 있어? 짝대기가 양쪽으로 있지. 이건 뭐야? 위에 있는 친구들은 한쪽으로만 붙이면 되는데, 얘는 이 카르보닐기라고 불리는 요 CO는 이쪽도 결합해야 되고 이쪽도 결합해야 돼. 양쪽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두 개 사이에 낑겨 있는 애들이 바로 이 카르보닐기고, 얘들이 붙어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케톤이라고 불러. 케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요거 탄화수소 아까 요거 했지. 메테인. 자, 그래 알코올은요. 지금 요거야. 탄화수소에서 수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거라고. 그걸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OH는, 여기서 말하는 OH는 수산화 이온이 아닙니다. 전하를 띄는 게 아니야. 하이드록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하이드록시기가 한 개 붙을 수도 있고, 수소가 하나 떨어졌으면, 수소가 두 개 떨어졌으면 두 개 붙을 수도 있고, 세 개 떨어졌으면 세 개가 붙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한 개 붙어 있는 알코올들을 1가 알코올, 두 개가 붙어 있는 친구들을 2가 알코올, 세 개가 붙어 있는 친구들을 3가 알코올이라고 적어줍니다. 여기 지금 OH 네모 쳐놨지 선생님이. 이렇게 이게 각각의 작용기들이야. OH가. 자, 이 메탄올은요,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지를 만드는데도 활용이 되고. 다만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예전에 인도에서 어떤 동네에서 술을 담궈서 동네 사람들이 나눠 마신 적이 있거든. 근데 발효가 뭐가 잘못돼갖고 에탄올은 술의 성분이야.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로 바뀐 거야 그게. 근데 그걸 모르고 다 같이 마셔서 동네 사람 수십 명이 단체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 알겠지? 먹으면 안 돼. 자, 에탄올 소독용 의약품, 술 등에 이용이 되는 겁니다. 에테인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지고 하이드록시기가 붙으니까 에탄올. 메테인에서 하이드록시기가 붙어버리면 메탄올. 프로페인에서 하이드록시기가 붙으면 프로파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뷰테인에서는 뷰타놀, 펜타놀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름은 그렇게 무슨 올로 끝나면 됩니다. 자, 이 알코올은요, 특유의 냄새, 술 냄새 같은 그런 냄새들이 있는 가연성 물질. 가연성이라는 건 불이 잘 붙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고요. 완전 연소 시에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탄소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왜? 탄소를 갖고 있고 또 수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탄소하고 수소가 있기 때문에 탄소는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 수소는 산소랑 만나서 물이 된다. 알겠죠? 주변에 있는 뭐 물질들을 태우면 대부분 이산화탄소랑 물은 생긴다라는 거.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 에탄올입니다. 알코올의 대표. 자, 에테인에서 뭐야? 수소가 하나 떨어지고 요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게 에탄올이고, 예전에는 과일이나 곡물들을 발효시켜서 우리 보통 술 같은 거 만들 때 이용하는 거고, 최근에는 에텐과 물을 발효시킨다. 그리고 에탄올, 알코올에 뭐 고유한 냄새가 있지. 액체 상태지만 휘발성이 강하고 불이 잘 붙는다. 뭐 다 아는 내용들이야. 그리고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아. 알코올은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아. 그래서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두 개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도로 이용이 많이 돼. 그리고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살균이나 소독작용을 하더라.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카복실산. 아까 얘기했던 카복실기가 결합되어 있는 게 카복실산이고요. 수소, 이 카복실기는요, 물에 녹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COO-와 H+로. 근데 요 H+,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거든, 물에 녹아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성을 띈다? 산성을 띈다. 산성을 띈다. 자, 산성을 띠고요.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는다. 강한 자극성 냄새. 식초 알지? 식초 냄새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 식초가 이 아세트산 2% 정도를 물에다 희석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 98g에 아세트산 2g 집어넣으면 그게 식초라고 보면 돼. 그렇게 조금 들어갔는데도 냄새가 그렇게 고약할 정도면 말 다 했지. 그래서 물에 잘 녹고 약한 산성이고요. 실온에서는 액체지만 17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고체 상태, 즉 고체 상태 이름을 우리는 빙초산이라고 불러. 뭐라고? 약국 가서 빙초산 주세요. 그러면 냉장고 열고 어떤 고체 줄 거야. 그게 아세토산이 고체로 얼어 있는 거야. 언제 많이 써? 요즘엔 거의 안 써. 예전엔 언제 많이 썼어? 점 뺄 때. 지금처럼 뭐 레이저로 피부 까갖고 점 빼는 시기가 이게 저기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학교에 막 이렇게 가면은 어느 날 막 반창고를 막 이렇게 막 붙이고 온 애들이 있어. 할머니들이 빙초산을 집게로 찝어가지고 여기 점에다가 톡톡톡톡톡 두드려. 그러면 이 빙초산이 녹으면서 피부의 점을 녹여 살살살살. 그리고 밴드를 붙이고. 좋은 방법은 아니지. 근데 예전엔 그랬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의 탄수화물, 그러니까 얘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여기 지금 요 세 개는 묶어놓고 별표했지만 얘네들을 그냥 대충 떨거지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야. 폼알데하이드는요, 알데하이드기에 그냥 수소 자체가 붙은 거. 그럼 얘는 탄수화물이 아니야. 맞지? 왜? 작용기에 탄소가 있잖아. 그래도 앞에 탄소가 없더라도. 아니면 메테인에 수소가 떨어지고 알데하이드가 붙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우리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불러줘. 아세트 알데하이드. 됐습니까? 여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쳐놨지. 요거 요 위에도 네모 쳐놨어. 지워졌네. 여기 요게 작용기입니다. CHOOH. 자, 그 다음에 아세톤. 아까 얘기했듯이 아세톤은 양쪽으로 지금 결합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아세톤이 그 니네 여학생들 매니큐어 지우는 거 뭐라고 불러? 아세톤. 그치? 아세톤이라고 불러주지? 그게 바로 요 친구야. 메테인과 메테인에서 양쪽에 메테인의 수소를 하나씩 떼어내고 거기에 뭐를? 카르보닐기가 들어가면 이게 아세톤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친구, 이런 친구들의 이름을 케톤이라고 불러. 케톤. 그래서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조금만 쉬었다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화학식량과 몰 나갈게요.